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긴 여행을 떠날 겁니다. 조선 숙종 시절 한양에서 제일 가는 세도가 김판서댁으로 가보시죠. 거기엔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꽃미남 도련님, 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련님 성품은 비단결 같은데 도통 글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장 밑에서 운명을 만납니다. 마당을 쓸던 여종 복단이의 뒷덜미로 햇살이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고왔던지 도련님이 들고 있던 논어를 툭 떨어뜨리고 맙니다. 아차 소리에 돌아본 복단이의 눈동자. 도련님은 그날 이후 밤잠을 설칩니다. 그 아이 이름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을까? 그러다 기회가 옵니다. 야심한 밤, 서재에 기름을 채우러 온 복단이를 붙잡지요. 거기 누구냐? 밤이 늦었는데 왜 이제야 기름을 채우러 오느냐? 종구하옵니다. 도련님. 오늘 안방마님 심부름이 많아 늦었습니다. 얼른 채우고 물러가겠습니다. 잠깐. 너 이름이 무엇이냐? 복단이라 하옵니다. 복단. 복된 붉은 꽃이라는 뜻이냐? 이름은 참으로 화려한데 어찌 이리 거친 일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윤희 도련님이 복단이의 거친 손을 쓱 잡습니다. 복단이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하지만 도련님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얼어붙고 말죠. 이게 바로 조선판 심쿵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도련님은 꾀를 냅니다. 내가 내 서재 청소를 전담하거라. 대신 내가 그를 가르쳐 주마. 여종에게 그를 가르친다. 이건 당시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도련님은 복단이와 단둘이 있고 싶었던 겁니다. 복단아, 이건 사랑 애자다. 마음 심자가 가운데 있지.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한다는 뜻이야. 도련님, 저 같은 노비가 글을 배워 어디 쓰겠습니까? 그저 밥 안 굶고 매 안 맞으면 다행이지요. 아니다. 글을 알아야 내가 내게 편지를 쓸 것 아니냐.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을 때 그 글자로 나에게 전해달란 말이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때 복단이가 글자를 쓰다 실수로 도련님 소매에 먹물을 묻힙니다. 당황해서 닦아내려는 복단이의 손을 도련님이 꽉 움켜쥐어요. 서재 안의 공기가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촛불은 흔들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지는데 아휴, 제가 다 떨리네요.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복단이를 짝사랑하던 마당쇠 칠득이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질투에 눈이 먼 칠득이가 안방마님께 고자질을 하죠. 도련님이 여종과 붙어 먹습니다. 라고요. 내 인연, 감히 누구의 몸을 더럽히려 드느냐. 당장 전연을 곳간에 가두고 내일 아침 내다 팔아버려라. 복단이는 차가운 곳간에 갇힙니다. 하지만 우리 복단이 그냥 울기만 할 여자가 아니에요. 도련님이 가르쳐준 글자로 문틈 사이에 짧은 쪽지를 남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죽어서라도 도련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입니다. 윤희 도련님이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곳간 자물쇠를 부수고 복단이를 끌어안습니다. 당장 멀리 도망가서 이름 없는 산골에서 농사 짓고 살자고요. 하지만 복단이는 도련님의 손을 놓습니다. 복단아, 어서 나와라. 말 두 마리를 준비했다. 여기서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자. 도련님, 도망치면 평생 쫓기는 노비와 가문을 버린 죄인이 될 뿐입니다. 도련님은 이 나라의 기둥이 되실 분입니다.
저 때문에 진흙탕에 구르게 할 순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기둥이 무슨 소용이며 나라가 무슨 상관이냐? 아니요. 도련님은 과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키우십시오. 저 또한 팔려가는 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겠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지금은 이 손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찐사랑이죠.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살아남는 길을 택한 겁니다. 복단이는 도련님의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사랑의 자가 적힌 종이를 건네고는 스스로 포졸들에게 끌려갑니다. 복단이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도 어느 고을의 관노비로 팔려갑니다. 집시는 다 떨어지고 발등에는 피가 맺히죠. 길가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단이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가르쳐준 글자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버텼죠. 여기서 재미있는 야담 하나 곁들여 볼까요? 복단이가 압송되는 중에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포졸들이 술에 취해 복단이를 희롱하려 합니다. 이때 복단이가 겁에 질려 울었을까요? 천만에요. 도련님 서재에서 훔쳐본 약초 지식을 발휘해 술상에 잠이 오는 풀을 몰래 섞습니다. 아주 영리한 여인이죠. 도착한 곳은 전주 관아의 기방이었습니다. 매일 밤 잔치가 열리고 비단 옷이 펄럭이는 곳이죠. 복단이는 여기서 빨래를 하고 상을 차리며 귀동냥으로 세상을 배웁니다. 선비들이 주고받는 정치 이야기, 상인들이 나누는 돈 냄새 나는 이야기들. 복단이는 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예, 복단아. 너는 노비치고 눈빛이 너무 맑구나. 이 험한 곳에서 어찌 버티느냐?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 글도 익히고 샘도 익히고 있습니다. 허허, 참으로 별난 아이로다. 좋다. 내가 내 장부를 내게 맡겨보마. 어디 내 솜씨 좀 보자꾸나.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복단이가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하자 기방의 수입이 2배로 뜁니다. 새 나가는 돈을 다 잡아낸 거죠. 이제 복단이는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기방의 실세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한양의 윤희 도련님은 어땠을까요? 미친 사람처럼 공부만 했습니다. 복단이를 다시 찾으려면 권력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마침내 과거 시험날, 윤은 복단이가 준 사랑의 자의 의미를 담아 민초들의 삶을 논하는 답안을 적어내고 장원 급제를 합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윤의 답안지를 보고 무릎을 탁 쳤답니다. 이토록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한 자가 누구냐 라면서요. 윤은 정식 관료가 되자마자 첫 번째 부임지로 자원합니다. 바로 복단이가 있는 전라도 쪽으로 말이죠. 이제 판은 짜졌습니다. 한 명은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될 준비를 마친 여인으로, 한 명은 부패를 척결하는 암행어사가 되어 서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음모와 10년 만에 눈물겨운 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줍던 여종 복단이는 전라도 일대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냉철한 거상 복행수가 되었고, 글공부 싫어하던 한량 윤희 도련님은 임금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되어 남도로 내려옵니다. 강물은 흘러도 그 위에 띄운 연설은 가라앉지 않는 법.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이 운명적으로 맞부딪히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윤은 탐관오리인 전주 부윤의 비리를 캐기 위해 상단의 행수를 은밀히 만납니다. 화려한 비단막 뒤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 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그 목소리였거든요. 나리, 이 장부를 보십시오. 부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한양 세도가들에게 보낸 기록입니다. 장부도 좋고 비리도 좋다만 혹 너는 사랑의 자의 속뜻을 기억하느냐?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라 하셨지요. 도련님. 비단막이 걷히고 두 사람이 마주 봅니다. 복단이의 눈에서 10년을 참아온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밖에는 부윤이 보낸 자객들이 상단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 시간도 없어요. 부윤은 자신의 비리가 담긴 장부를 뺏으려 상단을 공격합니다. 이때 복단이가 미리 매수해둔 고을 관원들과 상단 호위무사들이 움직입니다. 복단이는 단순히 돈만 번 게 아니라 이날을 위해 부윤의 적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해뒀던 겁니다. 날이 마패를 꺼내실 타이밍입니다. 저들이 칼을 뽑을 때 법의 칼날로 그들을 베십시오. 그래, 내가 10년을 버텨 길을 닦았으니 내가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마. 암행어사 출두요. 천둥 같은 외침과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사건은 한양까지 들썩이게 합니다. 노비 출신 여인이 어사를 도와 비리를 척결했다는 소문이 대궐까지 퍼지죠. 윤의 아버지 김판서는 가문의 수치라며 복단을 죽이려 하지만 윤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엎드립니다. 전하, 이 여인은 신의 정혼자이자 이 나라의 충신입니다. 신분을 떠나 이만한 인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허허, 어사가 여종을 위해 목숨을 구걸한다. 기특하구나. 그 여인이 10년간 모은 재산을 빈민구휼에 내놓았다 들었다. 네, 어찌 이런 자를 노비로 두겠느냐. 오늘부로 복단에게 정경부인의 첩지를 내리고 면천하노라. 드디어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복단이는 비단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도련님과 처음 그를 배우던 그날의 종이 한 장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았답니다. 신부는 사람을 가두지만 사랑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걸 이 두 사람이 증명한 것이죠. 여러분, 신분이 있던 시절에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삶을 개척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손이 바로 여러분의 복단이고 윤일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방야담은 더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